예, 첫 번째 날,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죠. 예. 저번 시간에 그 빅데이터의 정의, 그리고 빅데이터가 이제 결국에 큰 데이터고 또 비정형의 데이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데이터도 포함해서 빅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 빅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빨간색으로 해야죠. 먼저 이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리어나 관계형의 어떤 정의된 잘 정의된 그런 데이터죠. 아니면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나열된 이미 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고, 비정형적인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죠. 뭐 동영상이나 음성이나 이미지나 그 외에 뭐 웹에 있는 다양한 아니면은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자 텍스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적인 데이터입니다. 반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반정형 데이터는 이제 뭐 고정된 필드에는 없지만 이것도 포맷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문서 보면 HTML 텍스트라든가 XML 문서, 예, 그런 데이터들을 반정형이라고 합니다. 자, 주로 이제 반정형은 이제 그 프로그램 코드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정형 데이터베이스와 그 비정형 요거의 어떤 연도별로 얼마나 양이 많았는지를 좀 검토해 보면 2008년도 데이터는 이래요. 11,000.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테이블 안에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이메일 등에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들. 일단 2009년, 2010년, 15년 데이터를 보면요. 이 비정형이 22만 6천, 그리고 정형이 합쳐봤자 7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15년도까지 예측한 건데, 뭐 20년도는 이게 이제 20년도에 나온 교재인데 그거는 데이터는 못 된다면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훨씬 더 비정형 데이터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비정형 데이터를 얼마나 분석하고 또 우리 그 목적에 맞게 잘 서비스 해주느냐라는 어떤 기술, 이 기술이 아주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아까는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와 비정형적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이번에는 데이터인데 이제 전통 옛날 형태의 데이터와 요새 말하는 또 큰 데이터,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서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위해서 업무 프로그램이 있죠.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테이블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기반으로 잘 정리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정형 데이터고요, 과거가. 그리고 업무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거기서 업무 효율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리된 다 데이터들이고, 이걸 통해서 업무도 보고하고 있죠. 상당히 신뢰성 높은 핵심 데이터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말하는 빅데이터는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또 무작위로 올 수 있는 또 개인들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고 또 또 또 또 좀 동의하고 공개되면 공개할 수 있는데 또 공개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또 회원가입해도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데이터 유형을 갖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가 그 신뢰성 있는 데이터인 반면에 여기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또 쓰레기 데이터 비중도 많고 또 그리고 순간적으로 많은 양이 증가되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데이터 특징은 그 텍스트 데이터다가 그 문맥,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예. 그런 전통적인 데이터, 빅데이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잘 신뢰성 있는 이미 잘 정의된 데이터를 갖고 업무 효율성에 적용했다면 지금의 빅데이터라는 건 어떤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인 소통 또 개인적인 어떤 표현 또 어떤 개인 수요에 맞춘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위한 데이터들이죠. 기존의 데이터 보교는 결국에는 그 업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조직, 정부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 서비스해 주는 어떤 구글, 아마존 뭐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용자들은 뭐 이렇게 뭐 동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동의 받고 서비스도 받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요 데이터 플랫폼은 결국 이제 옛날에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통신 시스템 중앙 처리, 집중 처리 자체라던가 이거 서비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고요. 뭐 분산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빅데이터의 데이터 플랫폼은 좀 더 다르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라인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꾸집어내고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복잡하고 또 많은 또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또 시스템도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으로 뭐 하둡이나 그런 좀 더 또 앞으로도 더 이렇게 보완해야 하고 또 대용량의 그런 플랫폼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최근에 빅데이터의 특징은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특성 때문에 빅데이터의 특징은 과거 데이터 또는 과거 전통적인 데이터 아니면 정형화된 데이터보다 앞으로 필요한 게 좀 더 빠른 의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속도가 필요한 거죠. 속도가 느리죠. 그런데 속도가 그런 빨라야 하는 그런 특징점이 있는 거죠. 의사 속도 결정을 빠르게 해줘서 접근해줘야 되고 복잡하고 데이터도 무척 방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구조도 보세요. 만약에 로그 파일에서 정보 얻을 수도 있고 스트림 데이터에서도 얻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하거든요. 다양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정하고 또 처리하고 또 예측하고 또 서비스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분석 자체가 유연성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또 도입해서 또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현재까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표준이 나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처리량도 스루풋도 뭐 이 시간에도 무진장한 빅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쫙 퍼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시간이 될수록 무진장한 데이터들이 구축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가 느리죠. 그러나 앞으로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처리 그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구나 그런 시스템 도입형이나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속성과 처리 특징은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대용량이고 데이터 포맷도 다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단지 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죠. 그 데이터 소스도 뭐 IoT 같은 데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이런 것도 빅데이터의 하나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너무 많은 방대한 데이터지만 실시간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용자에 맞는 그런 공공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어떤 사업 방향 또 새로운 신경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빅데이터의 속성과 처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처리 과정과 기술에 대해서 이게 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 워낙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빅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데이터 소스가 너무 다양하죠. 그렇죠. 데이터를 추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공공기관 입장이라 아니면 어떤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많은 외부 데이터가 연결돼 있죠. 많은 미디어들이 연결돼. 이 다 데이터 소스들입니다. 빅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소스들이 각지에 다 펴져 있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수집해 나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인터넷으로 통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걸 수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뭐 수동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게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로그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있는 정보들 그리고 웹 크롤링이라고 해서 웹에 접속해서 거기에 검색을 통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얻는 거 또 IoT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IoT를 통해서 많은 자동화 그 사물들의 센서들의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져와서 내 시스템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저장하는 거는 뭐 정형화된 데이터라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테이블에 저장되고 그러지만 여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기본 파일 시스템이랑 아니 컴퓨터 시스템에 그 하드디스크 보조 장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저장되죠.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저장되지만 분산적으로 또 컴퓨터 분산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실시간으로 배치 처리해가지고 순서적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아까 분산 병렬 시스템, 아까 하드 얘기했었죠. 분산 병렬 처리해가지고 컴퓨터 간에 또는 아니면 CPU 프로세서 간에 또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좀 이게 데이터 저장하고 하드웨어 처리가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뭐 그런다면 이 분석은 좀 더 소프트웨어적이면서 또 알고리즘적인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처리하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서비스답게 우리가 하는 목적에 맞게 바꿔주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많은 연구가들 또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해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갖춰주면 돼요. 시스템적으로 갖춰주면 되지만 물론 여기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면 공공기관이 서비스적인 입장에서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좀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수요 조사도 하고 어떤 목적에 맞게 서비스 해주고 하는 표현 영역이죠. 그렇다면 이 분석 영역은 뭐 아직도 계속 하고 있고 더 필요하고 또 우리들도 또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목적에 맞게 바꿔느냐, 데이터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뭐 학습도 하고요. 러닝, 인공지능도 여기서 적용되고 인공지능 그리고 또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 자연어 처리, 또 클러스터 어떻게 분류하느냐, 또 클래시파이 하냐, 뭐 이런 또 어떤 분석적인 내용이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아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요. 데이터 생성, 수지 크롤링이나 뭐 데이터를 어떻게 영상 음성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변환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ETL인데 데이터 추출하고 전송하잖아요. 다운로드 받고 그러죠. 변환, 트랜스폼하고. 원래 MP3, MP4 이런 것들이 이미 트랜스폼 된 데이터들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들 이미 디지털화 됐다라는 건 이미 트랜스폼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데이터를 저장하는 면에서는 그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있겠지만 NoSQL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거든 주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지리 언어처럼 아니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관계로 하지 않는다는 거. Not only SQL이죠. 그런 비정형 데이터 관리, 또 데이터 저장하는 저장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맵리두스, 하둡 같은 거죠. 병렬 분산 처리 시스템처럼 해주는 거. 그리고 프로세싱, 다중 업무 처리를 갖다가 배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란 거 아까 말했지만 학습이라던가 또 데이터 간의 순서라던가 또 자연어 처리에서 문맥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 이런 것들을 갖다 분석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표현이라는 거는 뭐예요? 데이터 도표화 시킨다던가 그래픽적으로 보여주고 어떤 서비스가 하고 어떤 사람이 더 이런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런 사용자들이 또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와닿는지 하는 것들을 해주는 기술이 표현에 해당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이미 내용이 있는데 뭐 데이터 수집, 뭐 로그 수집기, 크롤링, 센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저장 기술은 이제 아까 이거 SK, DBMS 뭐 이렇게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요 한 컴퓨터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에 나눠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분산 파일 결국 파일 시스템인데 분산 파일 시스템 등을 통해서 빅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빅데이터 처리 기술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산 처리, 분산 처리. 그래서 여기 분산 병렬 처리, 맵 리듀스인데 이 맵 리듀스를 통해서 뭐 잡을 스케줄링 한다던가 작업을 분배한다던가 뭐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산 처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맵리듀스는 이런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 이 맵리듀스를 오픈 소스로 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둡이라고 그랬죠. 구글에서 이걸 하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맵리듀스 하둡이래 빅데이터 하면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분산 처리 기술이구나. 그리고 하둡 같은 거 맵리듀스 같은데 이거 지금 오픈 소스로 이렇게 공개하던 그런 것이구나. 어떤 분산 처리해서 일을 갖다 분배해서 각자 스케줄링하고 작업 분배하고 이런 과정을 해주는 기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거죠. 비관계형 데이터부터 not only SQL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처리하고 특별히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뭐 파이썬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하지만 가장 이 특화되어 있는 거는 이 R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R가 두 번째는 한 파이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R을 할 것이냐 파이썬을 할 거냐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파이썬으로도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파이썬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R이 더 왜냐면 R을 많이 쓰고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R을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이제 R도 한번 배우고 보고 싶다라는 몇몇 친구들이 있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제 다 완전히 수요 조사를 하진 못했는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도 R 프로그램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 프로그램 예. 뭐 여기 실시간 처리, 일괄 처리하는 기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처리 기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 하드 노 SQL 뭐 이런 리듀스 제가 설명하는데 좀 자세히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분석 기술은 이제 아마 이제 마이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 마이닝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면 한다면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는요. 이게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용자가 있는데 A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글을 쓰는 거 보고 아 그분은 관심이 무엇이구나.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건 무엇이구나 이런 거 추천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읽어봐서 추천하는 거지만 그 기술적으로는 프로그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연어 처리, 내추럴 프로그레시브 언어에서 문맥을 보고 나서 그 문맥에는 이제 언어적인 문법도 들어가지만 어휘적인 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은 감성적이구나, 이 사람의 좋아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특징화시켜서 군집화시키죠. 클러스터화시키고 텍스트 마이닝이고 웹 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수집한 정보를 갖고 웹에서 수집한 정보를 갖고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피니언 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온라인 뉴스나 소셜 미디어 코멘트 이런 내용들을 갖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한 이런 비즈니스도 있고 저런 비즈니스도 있겠다라는 걸 갖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문맥적인 그런 의미를 보고 또 리얼리티 마이닝도 뭐 그 사람의 이제 핸드폰 사용하니까 그 사람의 위치 어디를 주로 가냐 통화량 어떤 대상이냐 저 얘기하는 건 어떠냐 관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거죠. 뭐 이거 갖고 소비 성향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얼리티 마이닝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석 기술이죠.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 성향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이런 것들을 갖다 그래프화 시킨다던가, 예, 어떤, 예, 그리고 또 분류하는 게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있고, 클러스터링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 반대 개념인데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있으면, 뭐, 이런 사람의 성향, 저런 사람의 성향, 이렇게 좀, 클래스파이 하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로 하고 같은 것끼리 모아놓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클러스터링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요거 기계학습이 여기도 있는데요. 러닝학습 이게 인공지능에 쓰는 거잖아요. 러닝학습 요거와도 연관돼요. 클러스터링과 클래스파이 이런 그 인공지능의 학습 기능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또 위에 보면 슈퍼바이즈 러닝 이랬죠. 이것도 그 학습 기법 중에 러닝 기법 기계 학습 할 때 뭐 딥러닝이니 뭐 이런 학습 할 때 뭐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뭐 교사가 있는 거예요. 선생이 있는 거, 선생이 없는 거, 알아서 학습해서 하는 거, 누가 지시해서 하는 거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인공지능 영역, 학습 기법의 영역에 들어가요. 또
이 감성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을 의미를 팔아서 이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좋아하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분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어프로치를 터치해서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학습하고 인공지능 기법을 학습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또 어떤 감정 문맥을 통해서 어떤 감성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 양식들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분석에 해당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표현으로 나가죠. 표현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뭐 좀 사회복지 자치구 이게 제일 많이 돈이 쓰였다라는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사회복지 차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사회하고 되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 사람들하고 관계됐을 때 이 데이터들이 더 많이 투자되고 서비스 된다는 거예요. 자치구의 지원 쪽에 사람들 공공 사용자들에게 또 교육생들에게 이런 그런 성향이나 수요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 표현 기술인데 이게 이제 표현은 전반적인 어떤 그 세계적인 보면 미국의 의료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가 많이 왜냐하면 임상 경험이라던가 그런 데이터도 있잖아요. 환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의료 산업의 비용 이런 것들, 또 공공 행정에 대한 데이터들, 제조업에서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에 좀 많이 수요 예측 데이터, 제조할 때 센서 데이터, 공정할 때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제조업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 공정 자동화 또 효율적인 거 그런 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적용 이 활용 분야가 결국에는 이제 표현에 해당되죠. 여러 가지 활용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할 때 과학 분야도 의료 분야도 또 제조 분야도 또 정보통신 분야 어떤 개인화 서비스 어떤 개인 요새 보면은 뭐 구글 서비스나 이런 데 보면서 갑자기 나의 성향을 언제 알았는지 딱 뭐 이렇게 이런 거 어떠냐고 딱 서비스 해주죠. 그게 뭐냐면 내가 회원 가입해서 내가 이제 서칭했던 거 또 내가 다운받았던 거 이런 걸 다 쳐내보니까 얘는 이런 거 좋아할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죠. 추측해서 딱 이 서비스 어떠세요 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요새 재난 방제, 스마트 그리드 수장 이런 거 다 빅데이터 기존의 빅데이터를 기준해서 분석해서 향후를 예측해주는 그런 빅데이터 개념으로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기대 효과를 좀 정리할게요. 뭐 기대 효과는 마케팅 분야 또 이런 공공 분야 이렇게 더 많은 빅데이터가 구축되면서 또 분석에 대한 것도 좀 더 연구되고 또 프로그램으로 많이 적용해서 이런 효과를 우리 빅데이터를 또 앞으로도 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많은 사업 개발 또 많은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을 거다. 뭐 아마존닷컴 같은 어떤 뭐 수요자들 이렇게 매매하는 구매하는 것도 포함하고 또 고객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여기 정리된 게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연결 협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다 네트워크 연결됐고 또 협력 관계가 있어야지 서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서 빅데이터 강국으로 아니면 빅데이터의 장점인 기업으로 만들어야죠. 옛날에는 뭐 제조를 생산해서 뭔가 서비스를 잘해서 이렇게 기업을 키웠다면 지금은 뭐 어때요? 굵직굵직한 구글 회사,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결국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를 해주고 미리 예측해주고 사용자 한 사람 수를 관리해주고 이런 식으로의 사업을 해나가잖아요. 예, 데이터가 결국에는 그 기업이 일으킬 수 있는 자산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창의적인 인력인데 빅데이터 인력은 뭐예요? 결국에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걸 분석해서 어떤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걸 해석해서 분석해서 서비스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 엔지니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데이터 핵심 인력이 돼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또 잘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들은 뭐 자기가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잘 분석해서 그 사업하고자 하는 방향 서비스에 그걸 잘 표현해줘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력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인력은 적다라는 거죠. 이런 빅데이터 엔지니어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전문가들은 사이언티스트들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업무 중에서 행정 업무든 여러 공공기관이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준비하는 건 이런 데이터 관련된 인력, 특히 이제 R 프로그램 같은 거, 파이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알고 또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신뢰성은 결국에는 이제 뭐 개인정보나 이런 거 잘 노출되지 않고 그 중요한 필요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또 서비스 돼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자꾸 구축돼야 된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대 효과및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그 빅데이터 개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빅데이터 개요는 앞으로는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한 번 정도는 뭐 사례를 갖고 좀 프로그램 사례를 갖고 몇 번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제 주는 이제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에는 R 프로그램 좀 문법 빨리 하고 또 R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웹 프로그래밍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R 프로그램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파이썬보다도 쉬운 것 같아요. 예, 제 느낌. 근데 파이썬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더 심플하게 정리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식이 좀 난해한 게 아니라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좀 잘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R 교과서로 할게요. R 교과서. 이 R 교과서로 하겠습니다. R 교과서를 하고요. 자, 그러면 R 교과서를 하고 좀 과제는요. 과제는 어떤 과제를 낼 거냐면 잠깐만요. 예. 이게 길벗이에요. 길벗. 저기 데이터베이스 설명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강의 계획서 거기 보면 나오니까 다른 거 하려다가 그래도 제 싸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비싸더라고. 과제는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빅데이터 데이터 빅데이터 뭐죠? 3V 3V 또 4V 그리고 5V 있죠? 예, 겹치는데 요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요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 예, 이게 1번이에요. 됐죠?
이게 왜 이게 어? 빅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빅데이터 정의였죠. 빅데이터 정의였죠. 네,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글 파일로. 네. 한글 파일로 다 하세요. 세 번째는 그 아까 R 깔았죠. 그리고 STUDR 스튜디오 이것도 깔았죠. RStudio 깔았죠. 그러면 RStudio 깔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아까 RStudio 여러분들이 잘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요 환경만 스크린 캡처 딱 스크린 캡처 있죠. 스크린 저는 이거 스크린 캡처 툴이 있어요. 스크린 캡처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어디 있어요? 이따가 요거 빅데이터하고 요거 두 개 요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따가 스크린 캡처 이거 스크린 캡처 하나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한글 파일이 이렇게 저는 제 얼굴까지 스크린 캡처 됐네요. 그래가지고 한글 파일 한 장이면 되죠. 그래서 요거 설명 데이터 3, 4, 4 설명하고 빅데이터 정의하고 뭐 한 몇 줄로 하세요. 하나 둘. 그리고 RStudio 깔았다. 나 진짜 깔았다. 그래서 요거 캡처한 거 붙여주세요. 그래서 요 한글 파일을 과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없으시죠? 네, 요거를 과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종료를 할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됐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요 과제를 좀 정리하시고 남은 시간에 정리하셔가지고 그 과제에 올리는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날은 이렇게 이걸로 종료하고 두 번째 날부터는 R 프로그램을 요 책 갖고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